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 맡고 있는 소중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입니다. 그 정치하는 조선맨이란 주제로 했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의 오보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보사. 아마 정리된 데 없을 거예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저희도 자료 찾는데 네, 또 애를 많이 네, 먹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느라 사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널려 있는 자료들은 있는데, 그쵸.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조선일보 오보사는 마스터한다. 2020년까 작년은 조선일보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 하면서 창간 기념일 하루 전에 과거의 오보 사례들을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사화한 게 있고, 또 6월 1일부터 바로잡습니다라는 코너를 고정해가지고 뭐 오보 사례, 오탈자 사례 이런 것들을 이면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죠. 네. 그렇게 그래서 됐었죠. 오늘 소개할 오보들은 아까 그 바로잡습니다 코너에서 공식으로 정정 보도를 인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차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는 사실 코로나19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코로나19 관련한 오보들도 꽤 있었죠. 네, 그죠? 먼저 저희가 보여드릴 게 코로나19 관련 오보인데 먼저 3월 9일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면에 나온 건데 대구 거주자 아니다 거짓말 서울 백병원 뚫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대구에 있는 거주자가 서울의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했다라는 보도가 그럼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거부를 당하냐 그쵸.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이게 사실 어떤 병원이든 이게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료 그쵸. 거부 자체가 문제고, 특히나 만약에 보건소가 이 진료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보건 시스템, 뭐 국가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네. 보건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어떻게 나올 나왔는지 수 있는 모르겠는데 건지. 결국에는 3월 13일, 그러니까 4일 후에 결국 정정 보도를 합니다. 이게. 정정 예. 보도를 했군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국가 보건 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로 볼 근데 수 있겠죠. 오보로 들어간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3월 30일에 얼마 안 지났죠. 3월 9일 기사였고 그저께 3월 네네네. 30일에 진단 키트 관련된 오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키트가 네. 뭐 있고 있냐 없냐 뭐 이런 네네네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지면을 통해서 3월 30일에 미 FDA에서 한국 진단 키트 사전 승인 물음표하고 알고 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외교부가 그 내용이 뭐냐면 외교부가 코로나 진단 키트 FDA가 승인한 건을 허위로 발표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을 못 받은 거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업체들이 큰 업무 혼선을 빚었고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니까 이게 총선용으로 발표한 거다. 그러니까 마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고 조선일보는 주장. 그쵸. 거죠? 근데 이제 또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실제 FDA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받았다라고 미국 정부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취재했으면 이 오보가 안 났을 텐데. 좀 알아보면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게 언론중재위까지 갔고 6월 10일, 그러니까 한 2달 반 지나가지고 네네. 정정 보도를 합니다. 이 2달 반이나 지나고 네. 정정보도 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그쵸. 참 의미가 없는데 오보를 안 하는 게 중요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련 보도인데 조선일보 지면 통해서 2월 27일에 코로나 탓 영 외교장관의 회담 일정 퇴짜 맞은 강경화라는 보도가 2월 27일에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사설을 통해서 이 와중에 영국 갔다가 회담도 못한 외교장관 나라꼴 한심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비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해서 외무부 장관 만나기로 했는데 영국 외무부 장관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는 팩트예요. 만나지 못한 건 팩트인데. 네. 근데 이제 이 기사들이 나오고 뭐 직후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영국 외무부 장관이 몸에 이상을 느낀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한참 코로나 문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만날 수가 그래서 없죠. 본인이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못 만난 거지 이제. 네네. 그때 이제 영국 외무부 장관은 다른 일정도 다 취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이라서 안 만난 게 아니고 자신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못 만난 것인데 이 맥락을 빼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조선일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그냥 우리가 유야무야 네, 넘어갔나요? 유야무야 넘어갔죠. 나 그런 원참. 네네. 잘했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 시끄러웠잖아요 네, 작년에. 또 빼놓으셨죠. 이것도 역시 뭐 사실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6월 16일 지면입니다. 그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이 당시에 그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16억 1,400만 원을 정 의원이 수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셀프 수령 뭐 이런 네네네. 건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아니죠, 네네. 그래서 7월 11일 날 또 정정보도 이것도 진짜 했습니다. 화나는 게 6월에 한창 정의연 사태 벌어졌을 때 이 보도를 했을 때 그때 셀프 수령이다 뭐다 아니다 말이 되게 많았는데 한 달 뒤에 이제 정정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기사 몇 개 있습니다. 네. 단독해서 윤미향 자기 딸 학비 뭐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아이 나 원참. 또 하나 있고 또 배고프다 한 할머니의 돈 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 뭐 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제목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자극적. 같다는 네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 네네. 보면은.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김복동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지적한 2012년에 학비 뭐 받았다는 거는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복동 장학금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의연과 김복동 할머니 관계가 있었던 와중에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용돈을 준 것을 김복동 장학금 뭐 이렇게 받았다 뭐, 그냥 뭐 이렇게 할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은 것을. 네네. 이렇게인 거고. 아까 뭐 배고프다는 할머니의 돈 없다는 윤미향 뭐 이 기사 있잖아요. 집 네네네. 5채 현금으로 샀다. 네, 이거는 어떻게 5채를 보면은 현금으로? 집 5채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5채. 뭐냐면 95년도에 처음에 이제 빌라를 구매를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하나씩 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 네. 사이를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95년에 샀고 이사 가면서 이거 처분하고 샀고 이거를 샀고가 5채를 샀다. 집 5채를 이렇게 보면 너무 왜곡이지. 왜곡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6월에 이거를 고발을 해요. 네네.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인데 또 그러니까 고발 내용이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를 했다,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 남아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때 좀 고발했을 때 네네네.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계셨어요? 네. 그 유명한 현장에. 네.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때 그 현장에 조선일보 기자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명한 분. 뭐 좀 그래서 다툼이 그 기자회견 있었군요. 한쪽이랑 막 싸우고 네. 그래가지고 그 그 영상 영상 한번 찾아보면은 찾아보세요. 네네, 여러분 있습니다. 정의연 사태 한참 터졌을 때 이 시민사회단체를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네, 기억이 나요. 네. 아마 여기 네네네. 계신 쪽도 그랬을 건데 네네네.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 6월 8일 조선일보 지면에 보면은 진보단체 연합체인 연대회의 2년 전부터 연동형 비례제 띄우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이 회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유력 단체들을 회원 단체 명단에 끼워 넣었다라고 보도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정부니까 이쪽과 아무래도 연관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이제 좀 여기를 때리면 정부도 같이 때릴 수 있고 네네네. 진보 진영 전체를 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더군다나 그때 이제 정의연 건이 그렇죠. 화제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언론중재위로 가고 9월 19일 날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 거기가 아까 유력 단체를 회원 명단에 껴놨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눔 실천본부, 네. 월드비전 뭐 네. 이런 단체가 끼워 넣은 게 아니라 가입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가입을 했었고 가입을 안 한 곳이 아닌데 가입한 것처럼 네. 해서 이제 정정 보도를 한 거고. 이게 아마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실무 당사자는 가입했나 안 했나 우리가 잘 뭐 거기 단체에 회의를 뭐 가거나 매주 매달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회원단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띄웠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나 여당이나 또 이런 쪽에서 주장했던 거니까 그쵸. 시민사회단체가 옛날부터 막 그쪽에 막 밀어줬다 이제 편을 뭐 든다 이런, 계속.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연대회의 쪽에서는 이 관련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한 지 꽤 됐어요. 이게 그쵸. 연동형 비례제를 얘기가 뭐 언제부터 정부를 나왔는데. 지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반론 보도까지 있었던.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이후에 참여연대 관련 보도가 또 이어져요. 이 참여연대 때리기는 좀 오래됐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 3월 3일 지면 보면 흔들리는 참여연대 관변 단체 전락 2달 새 660명 탈퇴. 아 이런 이런 기사 보도가 있습니다. 나오면은 네 참여연대 쪽에 타격이 예, 예. 크죠. 네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이 회원이 660명이 탈퇴를 했고 공익법센터 소장이 뭐 조국 사태 이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참여연대를 떠났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언론 중재를 거쳐서 반론 및 정정 보도 조치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 참여연대를 떠났다고 한 공익법센터 그 소장은 네. 참여연대 안 떠났고 소장직에서만 이제 교체가 됐고 본인은 계속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은 네. 떠난 게 아니죠. 떠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네네. 그 참여연대에서 그 660명 탈퇴했다라고 하는 거는 530명은 2년 이상 회비 미납으로 탈퇴 처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 뭐 민원연도 회원 관리를 하셔서 그쵸. 아시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좀 뭐 이렇게 회비 안 내신 분들은 또 자동 탈퇴 처리되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분씩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다 모아서 660명인 건데. 그 660명이 한 2달 동안 탈퇴했다면 좀 많이 탈퇴한 것처럼 그쵸.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론이 없었던 상황에서 네. 조국 사태 때문에 참여연대가 내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뭐 박살이 났고 뭐 이런 네네.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 아 그럼요. 민원연 관련 오보가 있습니다. 네 민원연 이거 관련 제가 오보가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참. 굉장히 좀 삼엄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네. 재판장 같아요. 그쵸, 네. 네. 아, 많이 가보셨군요. 저는 좀 다른 걸로 네, 소개해 주시죠. 그 6월 8일에 조선일보 지면 이때 또 역시 시민사회단체 막 때릴 때인데 맞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민원연이 양성평등 팩트 찾기 사업 중에서 그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링에 JTBC만 빼놓고 했다. 이 정부 보조금 받는 곳 NGO에서 뭐 그죠. 알아서 뭐 진보 언론을 봐줬다. 뭐 그쵸, 그러면서 그쵸. 정부가 뭐 이런 지원금으로 뭐 언론 길들인다. 뭐 그쵸. 이런 내용인데 네. 우선 2020년에는 양성평등 팩트 찾기를 진행한 적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그 조선일보가 지적한 그거는 사업 기간 중에 담당자가 줄어들면서 2주 동안 잠깐 이제 JTBC 부분만 못했던 거. 그렇죠. 네, 모니터링 못했던 거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네네, 했던 같이 거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6월 17일에 정정보도가 실려요.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근데 좀 정정보도가 좀 약간 네, 좀 정정보도가 좀 이상했죠. 문제였어서 정정보도를 정정보도로 하러 제가 또 간 언중에 거죠. 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보면 민원연이 JTBC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거짓이었어서 네, 저희가 다녀왔죠 또. 그래서 민원연은 이후 정정보도를 정정보도하라라는 이제 초유의 일이 네, 있었던 저희도 거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2017년부터 19년 이제 방통위 심의 결과를 분석해서 행정지도나 법정 제재를 많이 받은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네. 모니터링을 한 거였어요. 네. 거기에 마침 이제 TV조선이나 JTBC를 제외한 곳이 많았던 그렇죠,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또 뉴스, JTBC 뉴스는 계속 그 모니터링을 했다. 네네, 그럼요. 저희가 종편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JTBC를 뺄 수가 없죠. 왜냐면 종편인데.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다 봐야 되는데. 이래서 네, 정정보도를 정정보도한 사건이. 그러니까 뭐 JTBC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6월 1일에 또 조선일보 지면에 3억 모금한 조국 백서 또 출간 미로저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 보면은 이제 이 조국 백서 필진 중에 한 명인 고일석 씨가 이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장에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장에 곽상도 의원이 나타났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고일석 씨를 공격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아, 이거 참, 이건 어떻게? 그래서 또 6월 4일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소개?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디 떠돌아다니는 거를 뭐 썼는지. 주워왔나요? 뭐.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오보사를 보면은 이게 노조 관련 오보가 많아요. 그래서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에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이거 아이고. 제목 진짜 좀 네. 자극적이죠. 네, 너무 자극적이에요. 네, 네. 이거 딸기밭에 갔으면 이거 혼나야 되는데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팍 네, 들잖아요. 그나마 코로나 시국에. 네네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코로나 시국에 병원 인력도 모자란 상황인데 뭐 교육 일정을 잡았고 거기에 딸기밭까지 가서 체험까지 했다 이런 거예요. 네. 이거는 만약에 제가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봤으면은 와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나? 아무리 교육이라고 해도 네. 네, 그럴 수 있나.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 이후로 헬당 일정 취소했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것도 자율로 그냥 받을 사람만 받아라. 코로나 시국 뭐 이런 거 그러면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딸기밭 근처에 간 적도 없는 거죠? 딸기밭이 아니라 뭐 배추밭, 사과밭에서 간 적이 없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네, 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월 11일 정정 보도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기사에 멘트를 따잖아요. 멘트를 따는데 그쵸. 뭐 지구 병원 관계자 멘트 비슷하게 네네. 멘트라고 따요. 보면은 그 병원 직원 멘트예요. 여기 보면 네. 노조원이 딸기를 따라간 사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막 메워야 한다. 근데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는데 딸기밭에 간 적도 없는데. 그 병원 직원 멘트를 땄는데 그 병원 직원 도대체 누구인지. 아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뇌피셜 돌리면 아 네네. 여러분도 뇌피셜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신다면 아, 이 병원 직원이 실제로 그걸 제대로 알고 말한 건지 혹은 병원 직원 멘트를 막 만들어 본 건지 네네 여기까지. 네네 저희도 뇌피셜이니까요. 네.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나온 건데 네. 3월 9일이에요. 민주노총 싸움표하고 그러니까 여당 비례당 그때 이제 총선 앞두고 그쵸.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있었잖아요. 꼼수 위성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 철회 오늘 중 결정한다라는 것을 민주노총이 발표했다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총선 앞두고 그 여당을 지지하는 뭐 민주노총이 노조가 지지를 철회했다. 네. 이거 타격일 거다. 뭐 이런 그런 거죠. 식의 네네. 기사인데 이게 기사의 그 토대가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였거든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 근데 김 위원장이 말했던 거는 그 녹색당이 그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참여를 하면 우리가 녹색당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더 웃긴 거는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래에 한 번도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철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철회할 일이 없는데 뭐 지지를 생각해보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찾아보려 했는데 기사 삭제. 아 이것도 뭐 정정보도 이런 거 없이가 기사 삭제하고군요. 네. 참 그 많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거는 2020년 상반기만 나왔던 거고. 아유 너무 길었잖아요. 저 네. 까먹고 하고 힘들고 하는데 상반기 오보였는데. 네. 상반기 5만 정리해도 이렇습니다. 야 네. 정말 다 기억에 다 남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니까 참 많다. 그러니까 딸기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2020년도 하반기 오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었습니다. 네, 저도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네, 또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거 하셔야죠.